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드릴 거냐면 딕셔너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전이죠. 그죠? 사전. 사전과 같아요. 여러분들 이 딕셔너리만 배우면 거의 이제 기초 문법은 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문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딕셔너리를 배우면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이 알고리즘은 거의 이제 딕셔너리까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실제 뭐 좀 더 심화된 문법들인데 그 심화된 문법들이 알고리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는 거의 딕셔너리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숫자를 저장한다 했을 때 뭘 썼죠? 리스트를 썼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0, 20, 30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0번째 데이터가 철수의 데이터래. 얘는 철수의 데이터고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는 짱구하고 뭐 짱구하고 맹구의 나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짱구랑 맹구의 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로 값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값의 주인이 철수인지 짱구인지 맹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얘가 여러분들이 따로 이런 식으로 주석을 걸어가지고 라벨을 걸어놓지 않는 이상 얘가 철수의 나이인지 짱구의 나이인지 맹구의 나이인지 어떤 특정 사람의 나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간에 갑자기 어펜드를 이용해가지고 ages 여기다가 어펜드 해가지고 40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대요. 그러면 40이라는 값도 추가는 될 수는 있지만 얘가 어떤 사람의 나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늘어뜨려 놓긴 하지만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사람, 누구인가의 데이터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로 라벨링을 하지 않는 이상 0번째 데이터,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가 어떤 거에 대한 데이터인지는 알 수 있지만 각각의 요소가 뭐에 대한 데이터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딕셔너리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 자, 지금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썼죠? 그죠? 자, 딕셔너리는 오히려 더 간단해요. 우리가 프린트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철수의 나이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철수라고 쓰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철수라고 쓰게 되면 철수하고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데이터 값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만들진 않았지만 그러면 철수라 접근하면 철수에 맞는 데이터, 그 다음에 짱구라고 쓰게 되면 짱구에 맞는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다 맹구라고 쓰게 되면 맹구에 관련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유리에 관련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뭐하다? 유리에 관련된 데이터가 중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유리에 관련된 데이터를 여러분들 손쉽게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냐? 자, ages라 쓸게요. 딕셔너리는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몇 개씩 넣었죠? 한 개씩 넣었죠. 한 개씩. 그런데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여러분 두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밸류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넣을 때 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밸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키 밸류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 밸류가 한 쌍을 이루는 자료 구조예요. 딕셔너리는 키 밸류가 한 쌍을 이루는 자료 구조이다.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값을 넣을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짱구도 한번 넣어볼까요? 짱구는 20, 그 다음에 맹구는 여기다가 30, 그 다음에 유리는 40,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값마다 값을 집어넣을 때는 쉼표를 구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값을 넣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출력해볼까요? 프린트해서 ages. 자, 출력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요소값도 이렇게 나오고 딕셔너리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간에 갑자기 훈이의 나이가 추가가 됐대요. 그러면 중간에 훈이의 나이가 추가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ages라고 쓰신 다음에 훈이라 쓸게요. 훈이 이름이 훈인가요? 훈이라 씁시다. 자, 훈이의 나이가 갑자기 51을. 자, 이런 식으로 추가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딕셔너리의 값 추가예요. 딕셔너리 값 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이를 추가하고 나서 ages를 출력하면 어떻게 된다? 훈이라는 값이 요 맨 뒤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그러면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하는 게 뭐라 했죠? 자, 이게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콜렉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컬렉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객체라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컬렉션도 객체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리스트라는 게 있고요. 리스트.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딕셔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튜플도 있긴 한데 튜플은 잘 안 쓰니까 번호를 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 얘는 이 객체는 뭐냐면 얘는 좀 더 정교한 디자인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이 객체 개념만 지금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뭘까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리스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얘는 일단 데이터를 넣을 때 뭐하다? 편하다. 왜 편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펜드를 이용해서 내가 값만 넣게 되면 알아서 리스트의 값이 뒤에 추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길이도 알아서 유연하게 늘어나는 거고. 그에 반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키를 따로 세팅을 해줘야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리스트는 별도의 세팅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값만 넣게 되면 알아서 0번째, 1번째, 2번째 값이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런 훈이에 관련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뭐다? 훈이에 관련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다가 ages 한 다음에 철수라 썼어요. 철수. 자, 그러면 철수 가져올 때 우리가 10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오잖아요. 그죠? 아니, 다시 프린트에서 철수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20이라 썼어요. 그러면 훈이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에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추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철수는 딕셔너리 안에 데이터가 있다 없다? 있죠. 존재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철수라는 데이터 키에 접근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2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뒤에 훈이라는 데이터 뒤에 철수가 또 하나의 철수가 또 하나 생길까요? 아니면 덮어 씌우기가 될까요? 느낌상? 실행해보면 철수가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기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하고 나서 저장이 돼있죠? 출력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철수가 20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딕셔너리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사용할 줄 알면 리스트의 원리를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다룰 줄만 알면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딕셔너리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지? 0번째 있나 1번째 있나 또는 27번째 있나 또는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딕셔너리를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키, 이 메인 키 값만 알고만 있으면 철수라는 키, 짱구라는 키, 그 이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딕셔너리 데이터가 몇 번째 있는지 상관없이 그 키로 접근하게 되면 데이터를 뭐한다? 손쉽게 끄집어 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딕셔너리가 굉장히 유연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안 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수정했어요? 해당 인덱스의 값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뭐 이렇게 수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리스트의 장점은 일단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딕셔너리 장점은 뭐예요?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편해요? 내가 그 의미 있는 키를 정해놨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해서 철수 나이. 참고로 쉼표 해가지고 그냥 에이지스에서 뭐 철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포맷이 완성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짱구, 맹구, 유리, 맹구, 짱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나는 값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뒤에다가 해당 키로 접근해서 유리가 있지 않죠? 뭐예요? 유리가 있군요. 자, 만약에 유리의 나이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유리의 나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유리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 변경이 된다, 수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for name in ages 그리고 print name 이거 하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제가 name이라고 쓴 걸로 봐서 여러분들 이렇게 썼을 때 뭐가 나온다? 이름들만 나옵니다. 이름들 보이죠? 철수, 짱구, 맹구, 유리, 훈이. 그래서 ages 안에 데이터가 총 5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value까지 합하면 10개까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이 ages의 키가 여기 들어와 출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가 들어와 출력.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ages의 nam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철수 나이, 짱구, 맹구 이런 식으로 나이를 이렇게 손쉽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방금 작성했던 요 코드랑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데 키스라는 딕셔너리 전용 함수가 있어요. ages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키스라고 써볼게요. 키스라고 쓰고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자, 실행해보면 자 보시면 키들만의 리스트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수, 짱구, 맹구, 유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스라는 건 뭐다? 얘는 뭐예요?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에 키들만의 리스트를 생성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력할 수 있겠죠. 어떻게? 여기다가 ages 그냥 키스가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겠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얘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알아서 키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물은 똑같지만 문법적인 특징은 다르다는 거죠. 얘는 뭐예요? 키스라는 지금 전용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행했을 때 병에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키들만의 리스트가 나온다라는 거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세 번째. 자, 얘는 values라는 게 있습니다. values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일단 하기 전에 얘도 마찬가지로 values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프린트해서 ages values 실행해보면 키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키스도 얘도 뭐라 했어요? 키들만의 집합을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values도 똑같아요. values도 똑같이 얘는 value만의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죠?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나서 value 상태에서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나이가 나오겠죠. ages values 잘 나오죠? 그죠? 근데 얘는 안타까운 게 values는 나이밖에 출력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이밖에 출력을 못해요. 자,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문법이 있어요. 요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items라는 게 있습니다. items. 자, 그래서 items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린트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ages라고 쓴 다음에 items라고 쓸 거예요. 소가로. 자,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리스트 형태긴 하지만 제가 소가로, 요거 보이죠? 소가로는 뭐라 했죠? 여러분들 이건 튜플이라 했잖아요. 튜플. 그러니까 튜플 안에, 리스트 안에 튜플이 있고 그 다음에 튜플을 감싸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아이템즈를 이용하게 되면 얘도 이제 리스트 인업레이트랑 비슷하게 키하고 값을 한 번에 가져오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name 그 다음에 ag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는 똑같이. 자, 실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 나오죠? 그러면 오히려 어때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쌍을 이뤄가지고 가져온다 라고 하면 아이템즈가 훨씬 더 편한 거죠. 실제 아이템즈를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요? 그냥 딜리트해요. 삭제하고 나서는 어떻게 출력할까요? 똑같이 출력해볼까요? 여기 삭제라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 철수라고 쓸게요. 철수의 날. 자, 이렇게 보니까 철수가 잘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리스트만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키하고 밸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했을 때 좋은 점이 뭐다? 내가 해당 키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면 그 키하고 한 쌍을 이루는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한다 했을 때도 해당 키로 접근해서 키들만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도 되고 밸류를 이용해서 밸류만 출력해도 되지만 얘는 밸류밖에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얘로는 키를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 딕셔너리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딕셔너리를 잘만 사용할 줄 알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바 배우시는 분들은 자바에서 맵이라는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배우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라는 개념이랑 굉장히 모양새가 같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딕셔너리에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